주말 동안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데 이어 오늘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도내 대부분 학교가 다음 주부터 전교생 등교를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단풍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대형 버스 이용이 금지되고 케이블카 탑승 인원은 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춤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지난 주말부터 강릉 지역에만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강릉시 이밤동에 사는 3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강릉 지역에서도 40일 만에 발생한 겁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 도봉구 215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인 경기도 남양주 210번 확진자와 친구인 강릉 17번, 원주 124번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지난 6일 A씨가 머물던 주점에 있었던 일행이 아닌 3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18, 19, 20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또 이들 가족 11명 가운데 19번 확진자의 자녀인 중학생 1명도 감염돼 강릉 지역 확진자만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강릉 지역에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시 송정동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8시 50분에 보내면서 부모들이 그 SNS를 받자마자 또 일부 거기서 오자마자 돌아가기도 하고 교문에서 받아서 해서 9시 전에 일괄 다 귀가 조치했습니다. 확진자 6명에 대한 자가 격리자와 능동 감시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걸렸는지도 확실히 모르니까 많이 불안하고 아이가 학교 가는 것도 지금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강릉시는 오는 18일까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개인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되도록 만들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테이크아웃 하시고 식당도 마찬가지 테이크아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16번 확진자가 방문한 고깃집의 경우 손님들이 수기 작성 명부를 거의 작성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전수조사했다며 마스크 쓰기와 더불어 방문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유치원을 포함해 13개 과대 학교를 뺀 강원도의 모든 학교가 전교생 등교를 실시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강원도 최대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맞춰 전교생 등교 수업을 확대합니다. 200명 이상 유치원과 1000명 이상 초중고는 현행처럼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되 나머지 학교들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학교의 98.7%, 전체 학생의 92.8%가 등교하게 됩니다. 춘천 5곳, 원주 7곳, 강릉 1곳을 제외한 강원도 모든 학교가 매일 등교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전교생 1000명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과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대면 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조치를 19일부터 적용하지만 이번 주 중 운영 가능한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 관리를 위해 학교 체육관은 개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강원도 내에서는 30명이 넘어가는 과밀학급이 없습니다. 과밀학급 없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오늘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생 등교 기준을 800명에서 900명으로 정한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느슨한 1000명으로 설정하며 전교생 등교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119 응급환자 재이송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문의와 병상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정감사 브리핑 배연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9 구급대의 전체 이송 건수 31,933건 가운데 1.31%에 해당하는 417건은 첫 도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이송률은 전국 평균 0.99%를 크게 웃도는데 의사와 병상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노위 안호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개발한 지역 기상 융합 서비스 51개 가운데 45%인 23개만 활용됐는데 강원지방기상청이 가장 많은 6개를 미활용했고 제주와 부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489곳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어긴 가운데 지난 7월 말 기준 32곳은 여전히 개선 사업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무려 26곳이 도내 어린이집으로 밝혀졌습니다. 5G 기지국에 도내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기정통위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양양군과 고성군에는 5G 기지국이 50개 이하이고 철원과 양구, 화천, 영월에는 10개 이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산업의 첨단 산업을 접목해 강원도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구상인데요. 성패 여부는 4조 원이 넘는 재원 마련에 달렸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확정한 강원형 뉴딜 사업은 5개 분야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온라인 디지털화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농업과 유통, 수출 산업 등 기존 산업을 디지털 경제 구조로 바꿔나가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쉬운 예로 강원도형 공공 배달 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도 주요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레고랜드와 춘천 도심을 잇는 트램 설치 등으로 우리나라 액체 수소 산업화를 선도하고 수열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을 통해 춘천을 빅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과제는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시설 구축 등 첨단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G를 활용한 민통선 내 실시간 자동 통제 시스템과 DMZ 스마트 체험관 조성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 과제로는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과 함께 재난재해와 가축 전염병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화는 산림과 폐광, 접경 지역의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공공자전거 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활 SOC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강원도는 2025년까지 5개 분야 55개의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이끌어갈 새로운 계획은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4조 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총 사업비 4조 640억 원 가운데 도비 1조 499억 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큰 사업들을 굵직굵직하게 시작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나가면서 국비 확보를 해나가고 우리 강원도를 첨단 산업 지역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확정한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14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원형 뉴딜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운전한 차량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강릉시 교동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B씨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이 3번째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4%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46% 수준으로 재범률이 더 올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도입하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은 뒤 검증을 받아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성분으로 인해서 아예 시동 장치를 꺼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강제적으로 그 해당되는 차주의 차에다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시동을 못 켜게 만들어준다면은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제한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어제 고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아 카지노 입장 고객 750명과 예비 인원 1,000명을 선정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카지노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만 입장 고객에 대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 테이블과 머신 게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단체 탐방이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풍철 기간 동안 16일을 정해 국립공원공단 주차장의 대형 버스 이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또 행락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지역이나 전망대, 쉼터 등에는 출입 금지선이 설치됩니다. 제7회 명주인형극제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유튜브 강릉문화원TV 채널을 통해 손인형극과 인형극 뮤지컬, 그림자극 등 9개 작품을 선보이며 무대 뒤 백스테이지 영상도 제작해 송출합니다. 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손 그림자 놀이 체험과 종이컵 인형 만들기, 움직이는 발 만들기 등의 체험 콘텐츠도 만들어 제공합니다. 정선에서 사과 수확 작업을 하던 고소 작업차가 넘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6분쯤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사과 농장에서 인부 4명이 탄 고소 작업차가 넘어져 카자흐스탄 국적의 54살 A씨가 숨지고 3명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사로에서 작업을 하던 고소 작업차가 무게 중심이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시설과 11년이 넘은 노후 차량을 보유한 시설로 신고 내용과 안전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구조장치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합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학교에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할 방침입니다. 강원랜드가 최근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해 28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랜드는 고임금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4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정년 잔여 기간 3년 이상인 직원과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지난 8일자로 모두 28명에 대해 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130억 원가량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실시돼 신청 인원보다 실제 퇴직 인원이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2019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죽헌 시립박물관의 기획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서 운영 내실화와 문화 서비스 향상을 높이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지난 2017년에 이어 2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법정 표시와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농어촌민박 법정 표시 지원 사업은 동해시 로고와 사업장 신고 번호를 표시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문에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